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5호 제2면 기사입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청 인력 부족할 경우 시가 지원 검토.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27일 지역 내 장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12차례에 걸쳐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학교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던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분가량 장애 학생들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 내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와 용인다움학교의 교장과 교사, 학부모, 병설 유치원, 초, 중, 고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등 12명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장애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 확대, 대중교통 확충, 통학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육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장애 학생을 위한 더 좋은 교육 방안을 의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강남학교 학부모 A씨는 한 반에 6명의 학생이 있다. 적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교사 1인이 6명의 장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지도사 지원이 절실하다며 학급의 학생을 4명 수준으로 줄이거나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확대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장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기존의 특수교육 지도사가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 소속이 전환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 추가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교한 용인다움학교는 통학로의 안전과 대중교통과 통학용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다움학교 학부모 B씨는 다움학교에서 교통여건과 통학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전임 시장은 나서지 않았다. 학교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1.7가 떨어져 있고 통학로에는 인도도 없고 길의 상태도 나쁜 데다 학교 주변에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학로를 속히 개선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고 통학로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세부적인 진로 탐색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성도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로부터 제기됐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강남학교 교사 C씨는 용인강남학교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체육과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산이 1년 단위로 세워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증과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남학교 학부모 D씨는 아이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구성돼 차라리 아이들을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경증 장애 학생과 한 명을 집중 보호해야 하는 중증 장애 학생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평가해 미흡한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는다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차라리 집에서 돌보는 게 낫다며 이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깊이 듣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연구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어려움에 공감한 이 시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강사들의 정보를 모은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세하게 잘 몰랐던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조치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일상공감 청년 장애인 웹툰 전시 및 체험회 성료.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이서경유 미디어 도서관 2층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인 일상공감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전시 및 체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웹툰 아카데미 사업 참여자의 작품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청년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알리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4일간의 행사 기간에 장애인단체, 유관기관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다녀가 웹툰을 매개로 장애 비장애를 넘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구현됐다. 웹툰 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들의 개별 작품, 장애인식 개선툰, 스토리툰 등 약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웹툰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체험, 나만의 배지 만들기, 일상 공감 사건 만화 그리기 등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더욱이 전시 및 체험회 참여자들에게는 직접 제작한 기념품을 전달해 더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전시 및 체험에 참여한 이모 씨는 아이와 함께 우연히 도서관에 왔다가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정말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라며 아이와 함께 그림 그리기 체험을 하고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 회성료.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지난 20에서 21일 양일간 정약용도서관 1층 및 앞마당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는 제8회 남양주시 평생학습 축제와 함께 진행됐으며 한 뼘 더 가까이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물 전시회 평생학습 포토존 챌린지 프로그램이 운영돼 많은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평생학습 포토존 챌린지는 정약용도서관 앞마당에 설치된 5가지 평생학습 테마의 포토존 중 3곳 이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챌린지로 시민들은 포토존 앞에서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중 제일 인기가 많았던 파란 하늘 풍선 포토존은 행사 이후에도 당분간 정약용도서관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물 전시회에서는 6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들이 만든 회화작품, 도자기 공예,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시민들은 이를 감상하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술회화 수업에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원하현 씨가 완성한 해바라기 작품을 바이잇 화장품 회사 임원이 구입하고자 문의하기도 했으며 작품에 대한 가격 책정이 어려워 향후 회사 측에서 원하현 씨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7개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12개의 장애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